자, 299번부터 봅시다. 299번. 자, 299번의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3의 x 자, 더하기 16 마이너스 16은 자, 0이란 2차 방정식에 그냥 부분의 비가 주어진 게 아니라 부분의 절대값의 비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절대값의 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냐면 4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가능한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쌤이 한근을 잡아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크기가 그냥 1이 되면서 부호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호가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부호가 어떤 경우도 있을까? 다른 경우도 있겠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파라는 근으로 잡는다 치면 두 근의 부호가 같을 때는 다른 한 근을 4알파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부호가 다른 상태라고 한다 치면 여기 있는 알파라는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4는 무슨 알파의 모양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4알파의 형태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는 이렇듯이 두 분의 절대값 비가 가면 부호가 같은 경우랑 부호가 어떤 경우로 나누어 보냐면 다른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 절대값 비가 4대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한 근을 4알파로 잡았을 때 다른 한 근을 알파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 하나. 자, 두 번째는 한 근을 4알파로 잡았을 때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은 무슨 알파로 잡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각각에 대한 근계수 관계를 볼 건데 자, 먼저 따질 근계수 관계는 여기는 지금 1차항은 안 정해져 있지만 상수항이 정해져 있죠. 그럼 상수항에 관련된 근계수 관계는 자, 두 분의 합이다 곱이다? 뭐다? 그치, 곱이다. 그죠? 그럼 곱을 봅시다. 여기서 두 분의 곱은 4알파 제곱이 되고 그럼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방정식 풀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럼 제곱에서 마이너스 4 되는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제곱에서 마이너스 4 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학교 때는 없었지만 그치, 허수가 있으니까 이제 알파가 2i가 되거나 마이너스 2i가 되면 되겠네. 여기서 이제 쌤이랑 같이 몇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방정식의 해 형태로서 뭐가 나왔냐면 자, 알파가 2i인 경우랑 알파가 마이너스 2i인 경우가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나의 방정식은 알파에 2i 집어넣으면 한 근은 8i고 또 다른 한 근은 2i인 구조가 되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2i면 마이너스 8i랑 마이너스 2i 이렇게 지금 두 개의 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좀 생각해보자. 8i 대 2i는 b가 4대 2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4대 1은 b가 맞는 것 같긴 해. 그치? 그럼 이 생각해볼까? 8i의 절대값을 씌울 수 있을까요? 없지 왜? 그치? 허수는 수직선의 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의 크기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럼 허수는 이렇듯이 절대값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두 근의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현재 우리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어야 한다? 실근이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299 쪽에 두 분의 절대값이라는 표현 밑에다가 얘는 절대 허무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잘 이해했어. 허수는 그렇지, 수직선에 표현할 수 없어서 대소 비교가 불가능했고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도수의 절대값 크기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능한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라는 얘기죠. 한 근이 4알파일 때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알파인 걸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도 그럼 두 분의 곱을 본다 치면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은 4가 되면서 가능한 알파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됐어요? 자, 그럼 알파가 2일 때는 두 개의 근의 형태가 8과 마이너스 2인 케이스가 다시 하나 나올 거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음의 근이 마이너스 8, 양의 근이 플러스 2가
B가 되니 어쨌든 절대값에서 B를 구하면 4대 1인 것은 둘 다 성립합니다. 하품을.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모든 실수냐면 가능한 알파 두근의 형태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두근의 합은요 6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합을 표현해보면 예분의 2인데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3-K가 되면서 이때 K 값은 먼저 마이너스 3이라 정해질 수 있고,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두분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6을 나타내는데 근계수 관계로 표현해보면 여전히 3-K가 되니까 다시 합을 바꾸면서 K 값은 9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이 끝! 알아보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쌤이 예제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에 자, x 플러스 4는 자, 0이라는 자, 요 방정식에 해가 자,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를 때 가능한 A 값과 그때 상수 K 값도 찾아보시오. 자, 이렇게 풀어보자. 뭐야? 자, 지금 두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럼 한 근을 우리가 알파로 두면 다른 한 근은 필연적으로 무슨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에서 아까랑 다르게 얘는 개수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 개수는 안 정해져 있으나 여기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형태를 보아하니 합이랑 곱 중에 어떤 것이 정해집니까? 합이 정해진다, 그쵸?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0이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럼 두 분의 합을 먼저 관찰하면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0은 자,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렇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자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가능한 a 값은 몇 가지가 되는 거지? 두 가지. 그래서 a는 1인 경우랑 a가 3인 경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1인 경우에는 두 분의 곱을 표현했을 때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라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다시 2A 마이너스 6으로 표현됐을 텐데, 자, A가 1인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이 곱에 대한 근계수 관계가 1 넣으면서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고, 그럼 알파 제곱은 4가 되는 거니 알파는 2거나 마이너스 1일 수 있다, 그렇죠? 2랑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치더라도 어차피 플러스 1 때는 2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두 분의 형태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때 A가 1일 때 두 개의 근은 2랑 마이너스 2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는 A가 1일 때 두 개의 근이 얼마인 경우 하나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A가 3일 때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가 3인 경우를 본다 치면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이 돼요. 그럼 알파 제곱이 0이면 되는 거니까 알파가 0이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알파에 0을 집어넣으면 부분은 0이랑 마이너스 0이니까 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의 절대값은 한 종류도 그냥 0인 거니까. 그래서 자, 이 조건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A가 3인 경우는 안 되므로 가능한 건 A가 1일 때 부분이 얼마인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근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 실근이 된다는 거 판정도 해야 되고, 자, 비로소 이렇게 틀림을 갖고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보시고. 됐나요?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 자, 302번으로 가보세요. 자, 302번에 보면 이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근계수 관계를 쌤이 직접 유도를 해보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자, 개수는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실수라는 말은 a, b, c가 현재 실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한 이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시켰대요. 즉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틀마루트에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야 되는데 자, 얘를 마이너스 ac로 잘못 적용을 시켰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근을 구했더니 어쨌든 두 개의 근이 뭐랑 뭐로 나왔냐면 마이너스 2랑 1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원래의 근이 알파랑 베타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알파 상승 더하기 베타 상승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가 돼요. 컷? 그럼 생각해보자. 나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어쨌든 그 잘못된 계산을 통해서 두 분이 마이너스 2가 1이 나온 상태거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근 중에 작은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계산을 해서. 이런 계산에서 큰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좀 더 큰 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큰 근은 지금 현재 1로 계산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2a분의 뭐래?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잘못 계산한 거니까 마이너스 뭘로? ac로 계산해서 큰 근의 값이 1로 나왔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 작은 근은 마이너스 1로 계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정보를 준 거니까 이제 이런 꼴의 값들을 봤을 때 우리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어야 될까? 자, 질문해 봅시다. 좌변에 있는 이 식이 서로 무슨 꼴의 식이었지? 그치, 편례꼴의 식이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편례꼴의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편례꼴의 식에 대해서 이 두 분에 대한 합은 간단하고 무엇도 간단했지만 곱은 간단했지만 무엇은 복잡했다? 차는 복잡한 식을 만들었다. 그치? 그러니 이 편례꼴에 대한 숫자에 대한 합과 무엇을 관찰해서 곱을 관찰해서 원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아보겠어요? 자,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짧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같이 잘 풀었는지 확인합시다. 자, 차는 어차피 식의 구조가 복잡할 거니까 두 분을 합하게 되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일단 분모에는 2a분의 근계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편례꼴의 합에 따라서 분모는 2a분의 자, 부호 다른 거 없어지니까 분자에는 마이너스 2b가 남는다. 그쵸? 자, 이 값이 자, 두 근을 합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자, 부호를 바꾸게 되면 a분의 b가 1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자, 두 근을 곱하게 되면 분모에는 2a랑 2a 곱해지니까 4a 제곱이 남게 되고 그대로 분자에는 합차로서 b 제곱에서 요거 제곱한 거 빠지게 되면 자, 플러스 ac만 남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적어줄까? 자,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에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남는 게 4a 제곱분의 ac가 된다. 자, 그럼 이게 두 개의 값을 곱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니까 AA를 약분하고 나면 얘가 4A분의 C가 마이너스 2 된다는 조건이 생기는데 자, 그럼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A분의 B도 지금 1이라고 나와 있고 4A분의 C도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면 각 문자 사이의 비율이 표현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동시에 등장하는 문자가 A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문자 비율을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조건은 문자 C를 마이너스 8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죠? 그럼 나의 원래 2차 방정식은 자, 이 자리에 B 자리에 지금 A를 집어넣어주고 C 자리에 그대로 마이너스 8A를 집어넣어주면 자, 한 문자가 공통으로 들어간 A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A는 0이 되는데 여기 양변의 A를 나누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이유는? 그렇지. 항상 이런 조건을 잘 보고 남을 때는 약분할 때는 이제 0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나서 약분을 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도형적으로 공부할 때는.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이 지금 0이라는 자, 이제 원래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이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상승 더하기 상승 변형은 어떻게 되지 준수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분의 합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서 마이너스 1 생길 거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3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이니 계산된 결과는 마이너스 25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혈렉골의 수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머릿속에 공부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나고 305번으로 가보죠. 자, 305번을 봅시다. 얘는 푸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개긴 한데 가장 원론적인 방법을 먼저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호가 AB를 지름으로 하면서 쭉 주어진대요. 자, 여기 중심호가 있고 여기 반지름이었는데 4가 된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원위에 C와 D라는 점을 잡아서 지름과 만나는 교점을 P라고 잡았더니 C에서 P까지 길이는 3, 그 다음에 P에서 D까지 길이는 4가 된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분의 AP랑 성분 BP의 길이를 두분으로 하는 자,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찾으래요. 자, 결국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지? 그럼 맨날 성분의 AP, 성분 BP를 표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편의상 성분의 AP 길이를 한 근 알파라고 설정을 하고 성분 BP 길이를 또 다른 한 근 베타라고 설정을 한다고 둡시다. 그러면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분의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결론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먼저 알파와 베타의 합과 알파와 베타의 곱이 궁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차피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이 1차항과 상수항의 B가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AP랑 BP의 합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본다 칩시다. 자, 여기서 그대로 A에서 P까지 거리를 알파, 자, B에서 P까지 거리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좀 쉽지 않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여기서 1차항은 그대로 마이너스 8x로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 알파랑 베타를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데 자, 이거 곱하는 걸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우리 원을 최근에 배웠잖아. 그치? 3위 2학기 거 하면서 원위에 몇 개의 점이 주어졌죠? 4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죠? 원 위에 4개의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A와 D를 연결하고 D와 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어쨌든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든다 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마주보는 각압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증명이 어떻게 됐었냐면 질문해보자. 증명해봐. 증명을 안 하면 논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마주보는 각압은 왜 180도죠? 자, 집중하면서 이제 다 증명해줬어요. 원주가 무슨 원주가? 원의 중심을 찍어볼까요? 그러면 어디로요? AO 연결시키고 CO 연결시키면 EABC? 각 ABC의 크기의 2배가 그러면 AOC라는 각의 크기에 그치? 절반이고 2배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무슨 각과 무슨 호에 대한 무슨 각? 호
ABC에 대한 무슨 각이랑 원주각이랑 중심각의 비가 몇 대 몇이기 때문에 1대 2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를 x라 두면 여기는 몇 x가 된다? 2x가 된다. 그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지 그럼 반대편에 있는 호 ABC에 대한 원주각을 y라고 두면 자 이 중심각이 몇 y가 되는 거라서 2y가 되는 거라서 2x 더하기 2y 하면 몇 도가 됩니까? 360이라서 x 더하기 y는 180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었고요. 네,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증명 방법 여러 개로 알려주는 이유는 도형의 관찰은 다방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사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한 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얘도 원주각 쓰는 겁니다. 자, 지금 호 AB에 대한 원주각 알파라고 두고 호 BC에 대한 원주각 베타라고 두고 그 다음에 호 CD에 대한 원주각 감마라고 두고 그 다음에 호 DA에 대한 원주각 델타라고 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주각들이 자 모조리 모여서 총 몇 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180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알파,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베타, 이 호에 대한 원주각 감마, 이 호에 대한 원주각 델타며 이 원주각들의 총합은 그치 중심각들의 총합이 360도니까 원주각들의 총합은 180도가 돼서 이렇게 마주보는 거 180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생각 하나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 호 AB가 만들어내는 원주각은 자 D를 연결한 각만 아니라 누구를 연결한 각도 있다? C 쪽을 연결한 각도 있다. 그치? 그럼 여기도 알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쌤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DBC라는 각을 베타라고 보면 또 어디가 베타가 될까요? 어디가 베타? 그치? CAB 또는 DAC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도형의 특징이 있어야 될 텐데. 그치. 마주보는 두 삼각형은 항상 AA의 닮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그럼 이 도형에서 지금 길이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도형의 닮음을 보자는 얘기가 돼요. 자, 요 길이 알파 포함하면서 길이 작자리 표현된 마주보는 요 삼각형이랑 됐니? 그 다음에 다시 3자리랑 델타를 포함하고 있는 요 초록색 삼각형이 무슨 관계에 있다? 닮음의 관계에 있으니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 구조선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원에 대적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그들의 대각선으로 쪼개어지는 삼각형들은 마주보는 삼각형들이 원주각이 같다는 개념하에 마주보는 삼각형이 항상 서로 닮음의 관계에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닮음에 대한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이죠. 자, 비례식 만들어서 알파랑 베타의 곱이 얼마인지 찾아보십시오. 자, 확인을 해봅시다. 마주보는 삼각형 닮음이고 대응되는 각이랑 벽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보세요 칠판. 지금 호 AC에 대한 한 원주각을 x라 두면 여기는 B쪽이 갖고 x가 되는 거다. 그쵸?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요 원주각은 호 BD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를 y라 두면 여기를 y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P라는 점에서 x랑 각까지의 거리 B, 즉 4대 베타는 P라는 점에서 Y라는 각까지의 거리 B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 대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 베타는 간단히 12가 나오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중3 때 원래 원과 비례라는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이 닮음에 대한 관찰을 안 해서 그럼 사실 얘는 쉽게 푸는 공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식을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거기다 필기를 하세요. 뭐 교재 하시든 연습장에 하시든 자, 원과 비례 관계가 있는데
자, 일반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때 원을 자르는 선을 무슨 선이라 그러냐면 할선이라고 해요. 분할하는 선이라 그래서. 그럼 다시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원을 자르지 못하고 이렇게 딱 산점에서 만나는 선을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선과 접선에 대한 어떤 길이의 비율 관계가 하나 성립하는 게 있는데, 자, 원이 이렇게 할선 두 개와 만나는 교점을 각각 여기 A랑 B 좀 지저분하게 나왔다. 좀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자, 이 각각의 할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하나의 할선이 만나는 교점 A, B, 또 다른 할선이 만나는 점을 A', B' 이렇게 전달하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부활차례 교점은 P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지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마주보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원주각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닮음의 관계를 통해서 비례식을 하나 만들면 P에서 알파라는 각가지의 거리비, 즉 선부 PA'인데 선부 PB는요 P에서 베타라는 각가지의 거리비, 즉 선분 PA 대 선분 PB'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정리하면 PA랑 PB의 곱이 PA'이랑 PB'의 곱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일부러 A랑 같은 역할을 하는 점 A', B랑 같은 역할을 하는 점 B'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A랑 A'로 잡았는데, 구조화에서 보면 이 두 할선이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지금 할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 즉 PA 곱하기 PB 연두색이죠. 그 값이 PA'과 PB'을 곱한 두 번째 할선이 원과의 교점까지의 거리 곱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질이란 내용을 알았다면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풀리겠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잡으면 두 분의 합은 지름이 되는 거니까 8이었고, 할선과 할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이 교점에서 할선의 거리 끝까지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는 3 곱하기 뭘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다. 바로 12가 나왔겠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끝. 자,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할선이 원 안에서 교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 밖에서도 교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선 만나는 점 A. 자, 또 다른 할선이 그어지는데 얘가 원 밖에서 교점을 만드는 거지. 여기를 A', 여기를 B'. 자, 여기서도 도형의 닮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도형의 닮음을 찾느냐면 이제 보조선은 줄 테니까 닮음인 도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두 선 연결하면 어떤 도형들 간에 닮음이 있어요.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만들어지고 또 자, 이렇게 선 두 개 그어주면 자, 우리가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는 어때야 됐다? 같아야 됐다, 그렇지? 여기를 알파로 두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다시 여기를 베타로 두면 여기가 180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도 베타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 작은 삼각형이랑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아보겠어? 자, 그럼 비례식 만듭시다. P라는 점에서 알파라는 지점까지의 각가지의 거리비는 지금 PA' 대 PB가 될 거고, 자, 이 관계는 다시 P라는 점에서 베타라는 각가지의 거리비가 될 거니 PA 대 PB'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구조랑 어떤 구조를 가지지? 똑같은 구조다. 그치.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다는 얘기야. 교점이 원 안에 생기든 원 바깥에 생기든 그 내적 이렇게 원을 자르는 두 활선에 대해서는 두 활선의 교점으로부터 각각의 원과의 교점까지의 거리 곱이 또다시 이 교점으로부터 나머지 원과의 교점의 거리 곱까지랑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할선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접선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접선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할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까지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사실 굉장히 손쉽게 풀리게 돼요. 아래쪽에는 반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원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죠. 원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 A에서 B까지의 현재 지름 길이는 10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원위의 점 P에서 A, B의 수선의 발에 내린 점을 H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4인 상태인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 AH 길이를 알파, HB 길이를 베타 두 분으로 가는 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빠르게 얼마이게 보이죠? 10인 게 눈에 보인다.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의 곱은 얘를 그대로 연장해서 쭉 그어주면 여기도 4가 될 거니까 자, 활선의 거리 곱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베타는 10분이다 이렇게 바로 보셔도 되고. 되었니? 그 다음에 보조형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얘는 앞에서 1단원의 커브 문제 풀이하면서 만들었는데 자, 지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무슨 값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밑변대 높이는 밑변대 높이 뒤에식 만들면서 어느 두 개의 곱은 다시 누구의 제곱이 된다? 4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뭐도 있었어? 원위의 점은 원 중심이 핵심이니까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 P를 연결해서 여기가 반지름 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높이가 4니까 여기 남은 부분이 당연히 얼마 될 거고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면서 2가 되면서 자 지금 알파는 8이고 베타는 2가 된다 해서 6, 8이 16 그냥 근이 구해지기도 하고요. 됐나요? 끝!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까지 하면 풀이가 끝이다. 그죠?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쌤이 길게 설명할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얘기만 합시다. 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글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AX제곱 더하기 그럼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몇 개의 근이 있죠? 2개의 근이 있죠. 그러니까 중근에 가지는 실근에 가지는 허근에 가지는 난 근을 구할 수 있어. 무슨 공식만 있다면? 근의 공식만 있다면. 그럼 그 근의 공식을 통해서 얻어진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식은 무조건 이렇게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 꼴로 무슨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 2차 방정식은 근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다시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보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지금껏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식이라 그랬어요? 되는 식이라 그랬다. 그치? 그 이유는 얘는 우리가 충분히 그 근의 형태도 그렇고 개수의 관계도 그렇고 정수의 값들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인수분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3이라는 식은 지금까지는 인수분해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식이라고 했다. 그치? 이 표현은 유지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쌤 아까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만 알아낸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0을 만드는 근 우리가 못 구하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해지죠? 그냥 어떻게 된 x는?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루마 루트 12 마이너스 12. 그치. 그럼 남는 게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13이 되는 거니까 근이 생겼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x 마이너스 1 한근 적어주면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13짜리 하나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3짜리 하나 그래 이렇게 두 식으로 쪼갤 수 있잖아.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은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일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런 표현이 만들어져 있어. 얘는 중학교 때부터 인수분해가 되는 식,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라는 표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쪼갤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수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얘는 지금 이 x랑 나머지 상수항들이 가지는 개수가 전부 다 무슨 수 범위에 있냐면 유리수 범위에 있죠. 그래서 유리수 범위의 값들을 통해서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현재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은 근해 공식을 써서 그 근해 형태가 매우 지저분한 형태가 될 거고 그 지저분한 형태는 이렇게 무리수로 드러날 수 있으니 얘는 실수 범위에서만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식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 무리수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앞으로 이 식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개수의 실수 형태들은 다 포함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유리수근과 통틀어서 무리수근까지 허용은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럼 2차 방정식이 허분해가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1하는 자 이런 식 아니다. 플러스 7은 0이라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도 존재한다. 그죠? 그럼 얘를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가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는 현재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 안 되는 식이다? 앞으로 그냥 인수분해 되냐고 묻는다는 것은 무슨 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 유리수 범위라는 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럼 얘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꼭표라고 치게 되는 상태인 거고 그럼 얘는 실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일까? 그것도 얘 근을 확인해보면 될 일이다. 그쵸? 그래서 근을 구해보면 x는 근은 어떻게 되죠 예지야? 2 혈마 루트 4-7이니까 3 4이 되면서 그치 허근이 생기는 거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식이 x-2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랑 x-2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하나 생길 거니까 이번에는 실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가 허수개수까지 포함해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무슨 수라고 합니까? 복소수라고 그러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2차식은 인수분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짓입니다. 인수분해 된다는 표현은 그 개수의 범위가 어디인 걸로 한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유리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건 그냥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모든 2차식은 어떤 범위에서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복소수에는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하는 거니까 모든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긴 한데 그 개수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인수분해에 대한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모두 2차 시나리오 복소속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 근만 찾아내면 글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여기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없네요. 그냥 마플 교과서에 그 2차 방정식 작성하는 쪽으로 146쪽에다가 적어봅시다. 거기 있네. 2차 방정식을 두 분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그쪽에 있네요. 146쪽에 잘 적어 놓으시고